여기 과거 유명 셰프를 앞세워 대대적인 분양 홍보가 진행됐던 한 초대형 푸드타운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당시 서울에 거주하던 50대 A씨는 이 푸드타운 1층 상가 분양 계약을 맺게 되는데 해당 상가의 분양가는 당시 7억 6천만 원, A씨는 이 중 4억 1,800만 원 정도를 은행에서 빌려 잔금을 치렀습니다. 안정적인 수익과 추후 시세 차익까지 기대했던 A씨였겠지만 그 순간의 선택을 후회하는 시간이 이토록 길지는 몰랐을 겁니다. 오늘 저 여우대장은 부산시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부산시가 기장군 동부산 해안 일대 111만 평 땅 위에 무려 6조 원을 들여 조성한 대규모 복합관광단지로 놀이공원, 고급 호텔과 쇼핑몰들이 들어서며 큰 기대를 받았던 곳이죠. 그러나 아직 개발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아 여전히 곳곳에는 텅 빈 땅들이 보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한적한 모습입니다. 관광단지 한복판에 위치한 이 광장에는 한낮에도 사람 한 명 보이지 않고 물음표 모양의 거대한 조형물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대체 왜 여기에 이런 걸 해놨나 싶은 의문점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의문점이 드는 한 건물이 있습니다. 광장 너머로 겉보기에도 엄청나게 큰 건물이 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2009년 완공된 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 규모로 그 연면적만 무려 12,000평이 넘는 초대형 건물입니다. 층수가 높지는 않지만 겉으로만 봐도 상당히 거대한 모습이죠. 이 건물은 동부산 최대 관광단지 오시리아에 조성되는 유일한 푸드타운이라는 이름으로 분양이 진행됐습니다. 주변 개발 호재들과 배우 수요가 충분하고 런던과 뉴욕 아울렛 느낌의 스트리트형 상가라며 홍보했죠. 게다가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유명 셰프들을 앞세워 수분양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완공되고도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임대 수요도 턱없이 부족해 대부분이 공실인 상태로 오랜 시간 방치되고 있는 중이죠. 푸드타운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이 엄청난 규모의 건물에 영업 중인 음식점은 1층에 하나, 6층에 하나로 총 2곳이 전부입니다. 대로변 상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텅텅 비어 있고 그나마 입점한 부동산 한 곳도 굳게 문이 닫혀 있죠. 건물 주변에는 다니는 사람도 차도 많이 보이지 않고 문틈으로는 알 수 없는 풀들만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제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이 사람이 얼마나 없는지 불도 제대로 켜지지 않은 상태고 양쪽으로 텅텅 빈 공간에는 먼지만 쌓여가고 있는 모습이죠. 에스컬레이터는 운행을 멈춘 지 오래. 이 넓은 공간이 얼마나 고요한지 다른 층에서 누군가 걸으면 그 걷는 소리가 이 1층 광장에서도 들릴 정도입니다. 곳곳에는 임차인을 구한다는 홍보물이 붙어 있기도 하지만 이 충격적인 모습에 선뜻 장사를 하러 들어올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1층 상가의 경우 사실 극소수의 점포를 제외하고는 그냥 다 비어있고 4층 스타 셰프들이 모여 만든 고급 레스토랑 역시 현재는 문을 닫고 집기들은 그대로 방치된 채 폐허처럼 변해버린 모습입니다. 그나마 다른 층 몇몇 호실은 업체 사무실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마저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문에는 한가득 고지서와 우편물이 꽂혀 있는 곳도 있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만 곳부터 유치권 행사를 하는 곳까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죠. 이 건물이 다 지어진 지는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시설 곳곳이 노후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넓은 공간이 이렇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까운데요. 이 건물을 돌아다니다 보면 마치 종말해버린 세상 속 나 혼자 살아남아 여기저기를 다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찾아보니 실제로 이곳은 괴물들이 나타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스위트홈 시즌2의 촬영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답니다. 그렇다면 유명 관광단지 내 엄청난 규모, 유명 스타들을 앞세워 홍보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는 뭘까요? 우선 오시리아 관광단지 자체가 아직 완전히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6조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사 중인 곳들이 많아
당초 계획했던 시너지 효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죠. 게다가 인근 대형 쇼핑몰에만 사람들이 몰렸고 그 안에서 쇼핑부터 식사, 오락까지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이 따로 나와서 이 푸드타운까지 찾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분양가 자체가 너무 높게 책정된 것도 문제였습니다. 분양가가 높으니 사람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높은 임대료로 이어져 임차인들의 발길마저 끊게 만들었죠. 설상가상으로 건물 완공 이후 코로나가 전국을 덮쳤습니다. 그나마 있던 관광 수요마저 사라지면서 이 푸드타운은 치명타를 입게 되었죠. 바로 옆 아쿠아월드의 공사 지연도 큰 악재였습니다. 애초에 이 아쿠아월드와 연계 효과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모습이다 보니 그 기대는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이 모든 악재들이 겹치면서 공실이 늘어나고 사람들은 더 찾지 않게 되고 이에 공실이 더 늘어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래를 알지 못하고 이 푸드타운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쏟아져 나올 때 그 말을 굳게 믿고 큰 선택을 했던 일부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당시 서울에 거주하던 50대 A씨는 이 푸드타운 1층 상가 분양 계약을 맺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12평짜리 상가의 분양가는 당시 7억 6천만 원이었는데 A씨는 우선 계약금을 지불한 뒤 건물이 완공된 2019년 해당 상가를 담보로 은행에서 4억 1,800만 원 정도를 빌려 남은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분양 홍보물에 적혀있던 달콤한 말들처럼 그녀는 행복한 미래를 꿈꿨을 겁니다. 임차인만 구해지면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고 추후 주변 개발이 모두 완료되면 상가의 가치가 올라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말이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길 하나 건너로 운명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인근 대형 쇼핑몰로 인해 유동인구가 많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사람들은 쇼핑몰이나 놀이공원 안에서 거의 모든 것을 해결했고 이곳은 유동인구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애초에 손님이 다니지 않으니 이 비싼 월세를 내며 장사를 할 임차인은 찾을 수 없었죠. 곧 임대료는 터무니없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이 건물 5층 14평 호실의 경우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수준으로 임차인을 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임차인을 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제서야 현실을 깨달은 A씨는 후회를 했겠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태였죠. 이후 A씨는 6년 가까이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내면서 버텨왔지만 결국 2024년 대출이자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게 이 상가는 경매에 붙여지게 되죠. 2025년 1월 처음으로 시작된 이 상가의 경매 사건에서 해당 상가는 감정가 5억 원으로 평가되었는데 당연하게도 이 상가를 5억 원에 낙찰받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후 6번의 유찰을 거쳐 최저가는 최초 감정가 대비 88% 폭락한 5,9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진행된 이 7회차 경매에서 갑자기 입찰자가 10명이 몰리며 해당 상가는 최종 2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제 생각보다는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 A씨는 이 상가를 7억 6천만 원에 분양받았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는 5억 원이 넘는 손실을 받고 여기에 6년간 지출해온 대출이자와 관리비, 세금까지 더하면 그 손실은 훨씬 더 막대할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런 곳들이 여기 한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건물 5층 또 다른 호실 역시 경매에 나와 있는데 공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음식점인 이 13평짜리 상가의 경우 감정가 2억 원에서 역시 6번 유찰된 뒤 현재 최저가 3,600만 원으로 경매가 진행 중이죠. 용도 변경이라도 가능하다면 낙찰이 되겠지만 이 상태라면 마이너스 90% 가까이 떨어진 가격에도 낙찰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나라 전국 곳곳 공실상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손을 쓸 수도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난 9월 7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도심 내 공실상가나 업무시설 등을 주거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발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아직 제대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이 수많은 공실상가들이 제대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상가 투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우대장의 유익한 이야기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